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지난 2011년 3월이죠. 일본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던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된 오염수들이 지하수 등으로 유출돼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죠. 현재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이 방사능 위험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 의혹을 제기해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더 이상 방사능 오염수 저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태평양에 흘려보낸다면 우리 바다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 이런 환경단체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단체 이런 말대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파장이 이거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 실제로 일본이 이 오염수 방류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요. 알 수 없습니까? 예. 일단 방류한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120만 톤 하면은 올림픽 수영장 600개 분량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방류하게 된다, 흘려보낸다 하면은 물론 우리나라도 직격탄이지만 그 전에 후쿠시마 연안의 어민들 이분들도 생계가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자체에도 큰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연안에서.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국제 해양법상에 약간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해양법에서 다루는 거는 배로 싣고 가서 먼 바다에 버리는 거는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육지에 있는 걸 그냥 이제 흘려내보내는 것이죠. 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 뭐 전 세계적인 재앙 아니겠습니까? 재앙은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일단은 태평양은 거의 적도 부근으로 해가지고는 상당 기간 동안 오염이 되는 것이죠. 아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 5년쯤 되면은 결국은 회복할 텐데 그동안이 문제죠. 결국에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이 그린피스는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한국이 가장 위험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어요. 현재로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잖아요.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나온 그 통계 숫자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2년 반이면은 우리보다 먼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서한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이게 5년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런데 이건 이제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이야기고요. 방류를 한다. 이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흘려보내겠다 하면은 1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쿠로쇼 난류, 적대성, 아열대 해류, 동진화해 이렇게 다 이렇게 뱅뱅 돌아요. 사실은. 쿠로쇼 난류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듣고 오랜만에 맞아요. 그렇죠. 조금 더 생각하시면은 오야시오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북쪽에서 오죠. 이 둘이 만나가지고 약간 내려가요. 적도 쪽으로. 그럼 동중국해, 옛날에는 동진화해라고 했는데 중국해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더워지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와요.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두 갈래 길이죠. 하나는 일본 쪽으로 에서까지만 나머지는 대한해협, 쓰시마, 우리말로 대마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하나 생기죠. 이게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홋카이도하고 혼슈 사이에 또 수가루라고 하는 해협이 있어요. 그건 이제 동해로 유입이 되겠죠. 동해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시뮬레이션이죠. 1년이면은 우리나라에 닿습니다. 얼핏 지금 벌써 부산, 경남 해안에 닿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주변국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맞죠. 이거 주변국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먼저 우리나라가 네. 앞장서서 나가야 되겠죠.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미국만 하더라도 사실 2년 반 걸린다는 말씀 드렸고 네.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물고기들 잡아먹고 그걸 또 더 큰 고기가 잡아먹고 고래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없어져요. 네. 그리고 가는 동안에 태평양이 좀 깊습니까? 다 이제 가라앉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서쪽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워싱턴 주도 있고 하지만 때쯤에는 상당히 미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미국은 말이죠. 전력이 있습니다. 핵실험을 하면서 네. 태평양상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아. 벌써 버렸거든요. 이미 흘려보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미국은 할 말이 별로 없겠네요. 할 말이 없어요. 니네도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고. 당장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벌써 동해상에 물론 미량이긴 하지만은 자연량의 2배가 됐다. 네. 세슘 말이죠. 세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또는 핵무기 네. 실험. 북한의 시험이라고 하지만. 근데 아마도 후쿠시마 사고겠죠. 벌써 전에 있던 양의 2배. 후쿠시마 전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유의미한 값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배출 방식에 대해서 좀 5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지하 2,500m 이하 지층에 주입을 한다. 이렇게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 또 수증기로 배출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소로 환원해서 배출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시멘트와 혼합해서 지하에 매장하겠다. 그리고 해상 방류. 해상 방류가 가장 안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5가지 배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앞 세 가지는 거의 공상과학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일본 사람들이 얘네들이 생각할 만하다.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만화처럼 그려내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방류시킨다, 증발시킨다. 네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림픽 수영장 600개 앞으로 조금 있으면 1000개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증발시킨다. 무슨 또 화학 반응시킨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2가지죠. 지하에 묻는다. 네네. 또는 바다에 흘려보낸다. 바다에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해서도 수 안 없습니다. 되고요. 예. 결국 남는 거는 땅에 묻는 거죠. 시멘트와 혼합해서 지하에 매장한다. 그렇죠. 이 방법은 괜찮은 방법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얼마만한 콘크리트가 들어가겠습니까? 시멘트가 많죠. 예. 지금 63빌딩으로 치면은 63빌딩 한 100개가 넘거든요.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있는 쌓이는 물량이 그래요. 그래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참 그럼 경제적인 타격도 좀 있겠네요. 당연하죠. 일본 정부에.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시멘트가 답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길이 끝은 아닙니다. 또 그게 균열이 가요. 제 이름처럼 그래가지고. 그럼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돼요. 이게 체르노빌에서 콘크리트로 쳤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무너졌잖아요. 또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하로 가면은 더 심각해지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도쿄전력이 2022년 여름이면요.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저장 탱크 용량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장 탱크 용량이 부족하면 이제 방류를 하겠다. 이런 타당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까? 이야기죠. 예. 물론 답이 없는 건 맞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지를 구해야죠. 부지를 구해야 된다. 당연히 발전소 부지 내에는 이제 오염돼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로카수모라도 있고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해결을 못 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비상 상황이거든요. 갖다 써야죠. 우리나라 경주 방패장처럼 방수 폐기물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아주 강력히 전거를 하고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11년에 이미 원전 사고 이후에 여러 차례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하고 방출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럼 그것도 동해로 들어왔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얼토당토하게 일본 학자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분들은 아직 발견 못하신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또 국제환경단체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유의미할 정도로 동해 전체가 2배 숫자. 물론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은
작다고 해서 안심하다가는 큰 코 다치죠. 네네네. 교수님께서 좀 많이 찾아주셔야겠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얘기 있을 때가 아니고. 네, 제가 필요하면 통일로 연락 나가야 되죠. 예. 동해바다 한번 가서 진짜 검사 그렇죠. 한번 해봐야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직접 우리가 먹는 거에 연관이 돼 있잖아요. 수산물을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먹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매일 저녁상에 나올 수 있는 생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파장이 커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심각성을 우리 정부도 좀 인지했는지 지난해도 일본 정부 측에 우리 입장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에도 뭐 별다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본이 왜 이렇게 아무런 대응도 우리나라에 하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때 네네. 뭔가 구속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구속력이 없다라는 그렇죠. 건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할까요? 해 주시오 했을 때 구속력이 있어야 아, 되는데 약간 좀 강제적인 게 있고 좀 네. 법적으로도 약간 좀 뭐 집행력이 예. 딸린다는 것이죠.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봐야 국제법도 되는군요. 그렇고. 네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이거를 강력하게 네.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가 조금 미온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그냥 버티는 거죠. 뭐 저기 1년, 2년. 그리고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죠. 예. 20년, 30년 있다가 네네. 전부 다도 아니고 10만 명 중에 한 사람,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이 20년 있다가 나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섭네요.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너무 겁이 나서 지금. 당장 암에 걸린 건 진짜 아니지만 무섭네요. 예. 발병할 수 있다는 것. 그걸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 없이 그렇습니다. 뭔가의 목숨에 해를 끼치는. 그래서 더 일이지 무서운 않겠습니까? 거죠.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일본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네. 듣고 있지도 않다. 예, 가만히 듣는 있는다. 신용은 하죠. 듣는 그렇죠. 신용만 한다. 그렇지만 뭔가 버티는 제도적인 게 것이죠. 아무것도 왜냐하면 없다.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네네. 악용하는 겁니다. 아니 그 국제법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작년 런던 협약에서도 그렇고 네.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그 주권 국가, 지금은 이제 당사국이죠. 네. 일본의 어떤 그 선량한 그 국민의식 또는 국가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신사도죠. 네네. 근데 그 국가가 신사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는 방법이 것이죠. 없다. 네. 또 일본이 뭐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좀 눈치를 보는 국가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라고 봅니다. 거의 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원죄가 있는 미국이나 또는 이렇게 그렇군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네. 보복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니까 한숨이 나오네요. 거의 다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대고 좀 대안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역부족이죠. 그래서 아직 이제 역부족이다. 저기 국민의 힘으로 네. 우리 국민께서 힘을 좀 실어 주셔야죠.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꼬슴도치님께서 지하에 묻는다고 해도 비 오거나 해서 물이 스며 들어가면 지하수로 다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내줬어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아주 좋은 바로 말입니까? 그겁니다. 예.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금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 오면은 지하수로 수맥 타고 이제 다 퍼집니다. 음. 물론 일본 국토니까 우리는 조금 안심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일륜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생선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네. 계속 많이 드시면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네. 뭐 10마리씩 드신다. 이거는 아닐 겁니다. 그건 매일 드신다. 그러면은 없죠. 예. 그러면은 굉장히 예. 확률이 있는데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단 한 마리를 드시는데 거기에 검사를 통과한 그러니까 전수 검사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빠져나온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은 방사성 물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일부의 물고기 중에 방사능 물질을 많이 먹은 친구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핫스팟처럼 예. 아주 많이 먹으면 물고기가 아니, 있을 수 참. 있죠. 아니, 이게 근데 무슨- 그거를 네. 드시면은 네. 몇십 마리 드시는 거랑 같아요. 이거 뭐 뽑기도 아니고 재수 없으면 걸린다 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까? 확률이 문제죠. 확률이 그래서 문제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게 20년 후에 나일 수도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문제인 것이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2097님께서 동해에 있는 해산물 그거 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또 보내오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특히 예. 이제 우리나라 산은 좋은데 네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 오염이 돼 간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정도 오염이면 말이죠. 물고기 섭취하더라도 네. 물고기도 신진대사 있잖아요. 그렇죠. 배출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다. 2, 3이 아니고 3, 4가 아니고 100이다. 그때는 정말 걱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방류를 한다. 그러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 방류를 하게 되면 더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을 해야 된다. 눈에 보이게 뭐 몇십, 참. 몇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무조건, 정말 위험합니다. 무조건 방류는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건 드네요. 절대 안 됩니다. 사수를 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0345님께서 황현희 씨 목소리 완전 잘생겼네요라고 보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문자를 해가지고. 예. 좋습니다. 올려주셔서.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올림픽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좀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이제 도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사실 수년 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도쿄올림픽을 이제 보이콧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부한다, 보이콧이다. 네.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젊은 선수들 뭐 4년 또는 20년 네. 평생을 이걸 위해서 띄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적어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이런 충정을 받아들여서 네. 저도 식자재 쓰지 않고 후쿠시마에서 온 건 말이죠. 그리고 음료수 쓰지 않게 까지만 한다면은 네. 그래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소비해서 후쿠시마를 살리자 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그 기치 자체가 부흥 아닙니까? 경제.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 포함해가 젊은 선수들을 실험용 그들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네. 합니까? 수상들도 먹었어요. 갓나웃도 수상도 먹었고 네, 봤습니다. 아베도 TV를 먹었고. 통해서. 네. 자세히 보세요. 네. 얼굴을 찌푸려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우리나라 선수가 먹으면서 얼굴을 찌푸린다. 보세요. 그들도. 예.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게 과연 후쿠시마 사니까 쟤네가 저걸 먹을까 바꿔치기를 한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후쿠시마 생각하면은 자세히 보세요. 네. 얼굴을 찌푸리거든요. 이야, 이거 근데 그걸 왜 동영상 하나 우리가 만들어야겠네요. 먹습니까? 네네. 왜 외국 선수들이 먹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것을 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먹이겠다라고, 아니, 자기네들이 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이 후쿠시마 때문에 네. 원전 못하게 되고 LNG 수입하고 어찌됐든 간에 네네. 뭐 듣기로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되고요. 자,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후쿠시마의 그 상흔을 지워버린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올림픽이 내년이에요. 바로 내년이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네네네. 이걸로 해서 팍팍 지우개처럼 지우겠다는 것이고 국제 무대 보여주면서 올림픽 청취율도 보는 게 가장 아마 그럼 아마도 월드컵만큼이나 높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시청률 스포츠 말이죠. 이벤트인데요. 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홍보가 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워버리고 네. 다시 무역 흑자로 돌아서고 네. 중국을 따라잡고 싶은 거겠죠. 중국을 따라잡고 옛날 싶어하는 것이다. 세계 2위 예. 경제대국. 네네. 거기에 대한 그 꿈이 아직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네. 거기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젊은 선수들이 희생양이 되면 되겠습니까? 네. 아니죠. 그리고 식자재 그렇죠. 아직 위험 수준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국의 네. 이 경제 이익을 위해서 이번 일을 그냥 홍보 효과로서 올림픽 홍보 효과로서만 이제 쓰려고 하는 이 일본의 이 행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는 일본은 올림픽이 개최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좀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전 세계적인 젊은이들, 운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스포츠를 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국제올림픽 기구도 이제 그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났다면은 재고를 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경제의 대국이기 때문에 네네.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왔고 네네. 일본을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방류하겠다 하면서까지 으름장 놓으면서 그냥 뭐 잘못해놓고 큰 소리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언어 도단이고 적반하장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막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게 우리 정부는 그렇다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이 도쿄 올림픽까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는 네. 게 잘 되는 건지 네네. 사실 답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아우성치더라도 네네. 일본은 그 구속력이 없다, 집행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 고쳐 잡고 좋은 국가, 좋은 사람들이 되기 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을 주더라도 결국은 안으로 끝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할 일은 없다. 단지 그들이 생각을 바꿔서 옳은 방향으로 네. 가야 됨을 자꾸 알려줘야 된다.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예. 그래서 하나 더 나아가지고 네네. 우리나라가 앞장을 서고 네. 미국, 영국, 프랑스, 아프리카 전부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여기에 국제기구를 동원해서 거기 분명히 여기 관련된 기구들이 최소한 2개 이상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세계 보건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해양기구 포함해서 이들이 구속력을 갖고 막을 수 있게. 네. 그래서 그 앞에 그러니까 선봉을 서야 되는 거예요. 네.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방법은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은 됩니다. 네.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돼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외교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좀 우리나라가 좀 해야 될 말들은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서 그럼요. 국제사회에 좀 이 판 위에 올려서 네. 그들 좀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지금은 완전히 심판대가 기울어져 있어요. 일본이 네네네. 자신만 아니죠. 우리 쪽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있고 전부 국제사회가 우리 쪽으로 오면 그러면 일본이 뜨겠죠. 이게 무거워지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기울어진 걸 이제 반대로 네. 잡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런 얘기 들으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